하이탑 중학교 2학년 과학 2권 50쪽 아니다 미안 30쪽이지 30쪽 심장의 구조부터 하겠습니다. 심장의 구조 외울 게 아무튼 많습니다. 심장은 포유류는 사실 똑같은데요. 포유류는 심방 2개랑 2개 심실로 되어 있습니다. 뭐 사람도 심방 2개, 심실 2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심방과 심실은 두꺼운 벽을 경계로 각각 좌우 2개로 나뉘어져 있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있다고 우심방이라고 하지를 않고 요 심장 달린 사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가 내가 보면 오른쪽이지만 이 달려있는 사람한테는 왼쪽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좌심방, 밑에가 좌심실, 여기는 우심방, 이 아래는 우심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네, 빨리 오세요. 자, 그래서 아무튼 방실, 방실 요 순서대로 있습니다. 심방으로는 혈액이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심방이 수축을 하면 심실로 내려가요. 피가 심실로 이렇게 내려가. 근데 요 사이에 판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려간 다음에 심실이 수축을 할 때, 심실이 근육이 두꺼워요. 심실이 수축을 할 때 거꾸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일로 들어가서 쫄로 나가요. 일로 이렇게 동맥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고 심실과 동맥 사이에도 판막이 있어요. 그런 거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실과 동맥 사이, 심방과 심실 사이에 혈액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막는 판막이 있다. 그 다음에 심실벽이 두꺼워요. 두껍다라는 건 근육이 되게 두껍다라는 거죠. 심방에서는 아래로만 내려가면 되는데 심실에서는 온몸으로 보내거나 아니면은 이제 폐로 보내거나 그래서 되게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 특히 좌심실이 더 두꺼워. 좌심실이 우심실보다 더 두껍다. 왜냐하면 좌심실에서는 온몸으로 혈액을 내보냅니다. 온몸으로. 우심실에서는 폐로 가면 돼. 폐로 가면 되는데 온몸으로 가는 게 더 어려우니까 그림도 잘 보시면 좌심실이 더 두꺼워요. 그쵸? 여기가 그런 내용들을 읽어주시고 심방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을 받아들이는 곳이고 정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정맥은 심장으로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해요. 근데 심실은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고 동맥과 연결되어 있다. 나가는 피가 흐르는 혈관을 동맥이라고 해요. 좌심실벽이 우심실보다 두껍다. 대충 아실 것 같지요? 그 다음에 심장 박동. 이렇게 가만히 귀 기울여서 이제 심장 있는 데다가 소리를 들어보면은 심장 박동이 들립니다. 자, 근데 이게 규칙적인 수축과 이완 운동을 해서 피가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게 이제 규칙적인 이런 운동을 심장 박동이라고 해요. 처음에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들어올 때는 이완이라고 하는 거래. 이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넓어져요. 그래야지 압력이 약해지고 피가 들어옵니다. 심방으로 일단 들어왔죠. 심방에 수축을 해요. 심방이 수축을 해.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와요. 이렇게 심실 쪽으로. 준비가 다 됐으면 이때 콱 짜는 거예요. 이렇게 수축해가지고. 그러면은 심실이 수축하면서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나가는 거는 온몸으로 가고 여기서 나가는 거는 폐로 가고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심장박동이 생기는 거고요. 자, 이거는 사실 대뇌에서 관장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배우면 알겠지만 연수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니네가 꼭 머릿속에서 심장박동 뛰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해도 뛰어요. 알아서 뛰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원래 전기적인 충격으로 뛰는 거야. 그래서 심장이 멈추잖아? 그러면 이제 전기적인 충격을 꽉 줘가지고 심장 다시 뛰게 만드는 거예요. 자, 혈관의 구조. 동맥은 이제 혈액이 나오기 때문에 심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죠. 그거를 견뎌야 돼. 그래서 되게 두꺼운 근육으로 되어 있고, 동맥에 근육이 있고요. 제일 두껍습니다. 제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으로 피부 깊숙이 분포하고 혈관벽이 두껍고 탄력이 크다. 이게 탄력이 있어서 혈액에 의한 높은 압력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동맥에서 맥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뒤에 보시면 이게 혈압인데 여기까지는 동맥이거든요. 쿵쿵쿵 이렇게 이게 맥박이 잡혀요. 동맥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 모세혈관 지나서 정맥으로 가면 맥박이 안 잡혀요. 그래서 동맥 있는 데서만 맥박이 잡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뿜어져 나왔어. 그 다음에 모세혈관을 지나갈 때 되게 얇고요, 혈관이. 그리고 혈류 속도도 느려요. 이때 이게 지나가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줍니다. 각각의 세포에. 그리고 세포 호흡을 하고 나서 생기는 노폐물들 아니면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다시 혈액에 줍니다. 그래서 다시 모아지는 거죠. 모아져서 정맥을 타고 심장으로 다시 들어오는데, 근데 정맥은 심장에서부터 꽤 먼 거야. 뭐 절대적인 길이가 아니라 하여튼 지나온 길이 먼 거예요. 그러면 보시면 정맥에서의 혈압이 제일 작아.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기가 어려워요. 혈압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은 구조가 이게 판막이 있는 구조로 돼 있어요. 동맥은 판막이 없어요. 정맥은 판막이 있습니다. 판막이 있고 정맥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근육 있는 데 위치해. 근육 있는 데. 근데 니네가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근육이 자꾸 움직여 가지고 정맥을 눌러요. 근데 누르면 판막이 있으니까 일로만 가는 거야. 자꾸. 근데 자꾸 움직여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건강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혈액순환이 안 됩니다. 자, 정맥은 혈압이 약해도 한쪽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 이유가 판막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판막이 있기 때문에. 정맥에는 판막이 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세혈관은 되게 얇아요. 되게 얇아야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혈류 속도도 느리고. 이게 겉에 표면에 이렇게 남아있는 애들은 이런 건 정맥이에요. 정맥. 동맥은 안쪽에 있어요. 안쪽에. 정맥이고 이렇게 정맥 주사 넣는다라고 하죠. 혈관 주사. 여기에다가 이제 주사 넣어가지고 이제 뭐 닌겔이나 이런 거 맞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뿔뚝뿔뚝 튀어나온 부분들이 그 부분이 이제 판막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알아두시고 넘겨보겠습니다. 자, 혈관의 특성. 자, 동맥이 혈압이 제일 높다. 정맥이 혈압 높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장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더 혈압 약해지고요. 자, 혈관의 총 단면적 봐봐요. 모세혈관이 되게 얇으니까 단면적이 되게 적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총 단면적은 아니야. 이게 되게 얇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제일 커요. 근데 이게 혈액이 흐를 때 넓은 범위를 흐를 때 속도가 느려져. 총 단면적이 넓은 부분을 흐를 때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 정맥, 대동맥 순인데 혈류 속도는 동맥이 제일 빠르고요. 모세혈관 제일 느리고 정맥은 더 빠르긴 해. 혈압이 작아도 혈류 속도는 모세혈관이 제일 느립니다. 총 단면적이 넓기 때문에. 근데 그래야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혈관이 혈액이 느리게 흐르기 때문에 물질 교환에 유리한 거예요. 총 단면적이 넓어서 많은 세포와 접촉하고 있고요. 혈류 속도가 느려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물질 교환이 일어날 수가 있고, 한 층의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들이 잘 이동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혈액순환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온몸 순환과 폐순환이 있고요. 온몸 순환은 온몸을 돌고 오는 건데 출발을 좌심실부터 출발하셔야 돼.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가요. 근데 여기까지는 사실 산소나 아니면 뭐 영양소 같은 걸 얘한테 주는 거고, 모세혈관에서 그 세포로 주는 거고, 여기를 통과해 오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많은 혈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좌심실, 대동맥, 온몸의 모세혈관, 대정맥, 우심방까지 오면 온몸순환이야, 온몸순환. 근데 돌고 오면은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어.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폐로 가야 돼요. 폐순환을 합니다. 폐순환은 우심실 출발이에요. 우심실 출발. 우심실,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폐의 모세혈관에서는 이산화탄소 나가고 산소 들어오고. 그래서 폐정맥, 좌심방으로 들어오면은 폐순환 끝. 온몸 순환에서는 모세혈관에서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고, 그쵸? 자, 혈액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1분에 72회 뛰고 1회 박동씩 70ml의 혈액이 나온다. 70ml의 혈액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심장을 통과하는 혈액이 하루에 7257.6리터네요. 만약에 혈액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그냥 일회용이면 혈액이 일회용이면 혈액의 양이 몸무게의 100배 이상이 되는 셈이다. 못 사는 거죠. 순환을 안 하면은 혈액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면은 몸무게 100배 이상이 된대. 큰일 나겠네. 자, 33쪽. 자, 여기 또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잘 봐. 동맥혈과 정맥혈의 의미를 일단 아셔야 되는데, 자, 동맥혈이라고 하는 거는 산소가 풍부하면은 동맥혈이에요. 동맥혈. 자, 폐순환을 거쳐 산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면 동맥혈이에요. 선홍색을 떼요. 약간 밝은 홍색을 띱니다. 근데 동맥혈은 동맥을 흐르는 혈액이 아니라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맥혈이에요. 자, 정맥혈은 산소가 적게 포함되어 있으면 정맥혈이에요. 약간 검붉은색, 암적색을 띈다. 산소가 부족하고. 얘도 정맥을 흐르는 피가 정맥혈이 아니라 산소가 부족한 피가 정맥혈이에요. 자, 다시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자, 폐를 가서 요렇게 들어올 때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빨간색. 동맥혈이 흐릅니다. 근데 얘 이름이 뭐니? 얘 폐에서 들어오는 피가 흐르는 혈관이니까 폐정맥이죠. 근데 이때 피는 뭐야? 동맥혈이야, 동맥혈. 왜냐면 산소가 많으니까.
그래서 얘가 들어왔어. 그 좌심실 통해서 온몸으로 갑니다. 여기까지 다 빨간색이죠? 여기까지는 동맥혈이에요, 동맥혈. 근데 산소 주고 이산화탄소 받아올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온몸을 돌고 오면 뭐가 돼? 정맥혈이 돼, 정맥혈. 정맥혈이 돼요. 근데 이거는 대정맥이니까 뭐 이해가 가는데, 요게 이름은 폐동맥이잖아, 폐동맥. 폐동맥인데 아직 폐를 거친 게 아니니까 이때 흐르는 피는 뭐야? 정맥혈이에요, 정맥혈. 알까 이거? 정맥혈 거쳐서 다시 동맥혈로 바뀌는 겁니다. 자, 정의대로 하셔야 됩니다. 산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동맥혈,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정맥혈. 아실 것 같지요? 온몸의 모세혈관을 돌고 오는 동안에 산소 영양소 주고 이산화탄소 노폐물 받고요. 정맥혈이 되는 거죠. 근데 폐포를 지날 때는 산소를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통과하게 되면은 동맥혈이 되는 거죠. 동맥혈. 아실까요? 그래서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온몸 순환은 좌심실부터 출발. 좌심실, 대동맥까지는 동맥혈. 근데 온몸의 모세혈관에서 이산화탄소 받아오고 산소를 줬으니까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제 정맥혈이 되는 거죠. 대정맥, 오심방까지는 이게 온몸 순환. 폐순환은 오심실 출발입니다. 오심실에서 폐동맥, 폐의 모세혈관, 여기서 어떻게 산소 받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그러니까 동맥혈이 된 거죠. 폐정맥도 동맥혈이다. 요거는 폐동맥은 정맥혈이다. 헷갈리지만 열심히 해주시면 또 기억 날 수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혈구 중 산소 운반하는 거는 적혈구고, 누구는 식균작용, 백혈구죠, 백혈구. 백혈구는 식균작용. 오모는 혈액응고에 관여한다. 혈소판. 자, 심장에서 모모는 폐정맥과 연결되고, 폐정맥은 좌심방이네요. 좌심방. 무엇은 대동맥과 연결돼요. 좌심실이네요. 벽이 가장 두껍다. 좌심실 벽이 제일 두껍습니다. 혈관 중 무엇은 혈압이 높고, 동맥이네요. 동맥. 무엇은 혈압이 가장 낮으며, 이거를 모세혈관 쓰면 안됩니다. 정맥 쓰셔야 되고요. 모세혈관에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자, 온몸 순환은 심장의 좌심실을 나간 혈액이 우심방으로 들어오는 경로이며, 이 과정에서 동맥혈이 정맥혈로 변한다. 됐지요? (35쪽에) 뭐 요 다른 반에서는 이거 현미경으로 봤는데 이게 유용한지는 모르겠다. 이따 시간 남으면 한번 보긴 하겠습니다. 이거는 35쪽 풀어져 있나요 혹시? 됐어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맞고요. 네, 저 책을 자세히 보니까 네. 까만색 점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게 혈소판인 거예요? 뭐요? 위에 여기? 아, 이런 거? 까만색 점들 같은 게 있는데 작은 거. 뭐 그럴 수도 있긴 하겠네요. 예. 근데 혈소판은 잘 보이지는 않고요. 뭐 보일지도 모르겠네.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혈소판은 아무튼 이게 공기 중에 노출이 되면은 이게 터져요. 터져가지고 잘 안 보이거든 실제로는. 왜냐면 공기 중에 노출되면 혈액 응고 물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혈소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일단 광학현미경은 그렇게 잘 보이진 않고요 원래. 그리고 그런 특징은 있습니다.
사진이 있나 찾아볼까요? 뭐 특별히 광학 현미경 사진이 있을지는 모르겠네. 여기 있네. 네 말에 맞는 것 같네요. 요런 게 혈소판이래네. 요런 거 작은 게 혈소판이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네요. 요 사진 보니까. 이런 게 혈서판인가 본데. 그런가 본데.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38쪽에 풀어져 있나요? 어디까지 돼 있어요? 네? 아, 몇 번부터 풀어야 된다고요? 16번. 16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16번부터 22번까지. 자, 해봤어요? 해볼까요? 16번. 심장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심방 2개, 심실 2개 있습니다. 심방과 심실 중 심실벽이 더 두꺼워요. 심방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고, 혈액이 심실에서는 이제 멀리까지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압력이 되게 세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실벽이 더 두껍습니다. 좌심실과 우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다. 이게 틀렸고요. 좌심실하고 우심실 사이에 있진 않아. 심방하고 심실이랑 그 다음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있는 겁니다. 심방에는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액이 있다. 맞고요. 심방에는 정맥, 심실에는 동맥이 연결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이 구조를 아셔야 됩니다. B부터 쓰면은 얘가 좌심방, 요거는 좌심실, 얘는 우심방, 여기가 우심실. 자, 혈액이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요게 폐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폐정맥이라고 하셔야 돼요. 폐를 돌고 온 혈액이 들어오는 겁니다. 폐정맥이고, 이건 폐동맥이냐 그건 아니야. 이거는 대동맥이야. 대동맥. 나는 온몸으로 나가는 거고요. 다가 폐동맥이죠. 다가 폐동맥이죠. 폐로 가는 동맥. 그 다음에 가는 대정맥이야. 대정맥. 자, 이렇게 구조를 아셔야 되고, 자, C가 수축하면 혈액은 A로 나간다. 판막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진 않고요. B와 D에는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흐른다. 맞습니다. 왜냐면 폐에서 온 혈액이기 때문에 이렇게 폐에서 온 혈액이거든. 그죠? 맞아요. 자, D가 수축할 때 B와 D 사이에 판막이 닫힌다. 닫혀요. B와 D 사이. 요거는 닫히고 요거는 열리고. 맞아요. B와 D 사이 판막 닫힙니다.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가의 혈액에는 라의 혈액보다 이산화탄소가 많다. 가라. 맞네요. 가, 잘 보시면 가가 온몸을 돌고 온 혈액이고요. 라는 폐에서 오는 거잖아. 가의 혈액에 이산화탄소가 많죠. 맞죠? 혈압은 나보다 다에서 높다. 혈압은 나가 더 높아요. 나. 온몸으로 가는 게. 온몸으로 가는 게 높습니다.
그 다음에 폐에서 기체 교환을 한 혈액은 라를 통해 심장으로 들어온다. 맞죠? 폐정맥. 기억 디귿 3번. 자, 온몸에 그물처럼 퍼져 있다. 모세혈관이죠, 모세혈관. 한 겹의 세포층으로 되어 있다. 혈액이 천천히 흐르면서 물질 교환이 일어난다. 모세혈관. 자, 이거는 이제 요 판막이 있기 때문에 얘가 정맥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요거는 동맥이고요. 요거는 모세혈관. 이거 색깔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이 판막 있는 걸로 보고 아시는 거예요. 예, 뭐 시험 문제 이거는 흑백으로 나와. 색깔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야. A는 C보다 혈압이 높다. 맞고, A가 C보다 혈관벽이 두껍다. 맞습니다. 혈압이 높기 때문에. 총 단면적은 B가 가장 높다. 이거 맞아요. 총 단면적은 모세혈관이 가장 높고요. 자, C에서 맥박이 나타난다. 아니죠. 동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동맥에서. 혈액은 A, B, C 순으로 흐르는 거 맞고요. 자, 21번 혈관의 이름을 쓰시오. 열심히 해서 이제 외우시는 거죠. 좌심시에서 나오는 혈관은 뭐야? 온몸으로 가고 대동맥. C 돌고 오는 거 뭐야? 대정맥. 그 다음 폐로 가는 동맥. B는 폐동맥. 폐에서 들어오죠? 폐정맥.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22번 A와 B에는 정맥혈이 흐른다. 맞네요. 친절하게 파란색으로 있기도 한데 여기는 정맥혈이 흐르는 거죠. A랑 B는. 자,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좌심방보다 우심방에서 높다. 좌심방보다 우심방에서 높다. 좌심방보다 우심방에서 높다. 맞네요. 우심방은 지금 정맥혈이 흐르는 거고 이산화탄소 농도 높습니다. 가 과정에서 조직세포로 산소가 공급되고, 맞네. 나 과정에서 혈액이 산소를 얻는다. 맞네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온몸으로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는 과정이고, 이거는 폐포에서부터 산소가 들어오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습니다. 답은 5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도 안 풀려져 있네요. 그쵸? 1번부터 8번까지 1번부터 8번까지 풀어봅시다. 자, 한번 맞춰보고 싶다 합시다. 자, 사람의 소화기관이다. A는 근데 이게 침샘을 의미하죠. 근데 2분 아닌 것 같잖아, 그쵸? 네, 이게 침샘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B는 간이고, C는 위인데, D는 이자입니다. 이자. 여기 잘 나와있네요. D는 이자고, E는 소장이고요. 자, A와 D에서 녹말 소화 효소가 분비된다. 녹말 소화 효소. A 침샘에서 아밀레이스 나오고, 이자에도 아밀레이스 나와요. 아밀레이스가 이자에도 나옵니다. 이거 맞아요. 1번 맞고요. B에서 라이페이스가 합성되어 분비된다. 라이페이스는 D에서, 그러니까 이자에게 들어가 있어요. 라이페이스는. 2번 틀렸고, B에서는 지방의 소화랑 관계는 있는데 쓸개즙이 만들어지는 거긴 해. 근데 쓸개즙은 근데 소화 효소는 아닙니다. 이게 도와주는 거지.
여러 번 강조하지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C에서 단백질의 화학적 소화가 처음 일어난다. 맞습니다.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안 되고 위로 내려오면은 펩신에 의해서 처음 소화가 일어나요. D에서 단백질 소화 효소인 펩신이 분비가 된다. 단백질 소화 효소 중에 트립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트립신이 이자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E에서 영양소의 화학적 소화는 일어나지 않고, 소화 일어나요. 흡수도 일어나는데 소화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 3번 고르면 되고요. 자, 2번에 보면 요런 거는 이제 입에서 소화가 안 됐잖아요, 그림이. 위에서 처음 소화가 일어나고, 이거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간은. 자, 나는 입에서 일부 소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말인 거고, 나중에 요 B랑 E랑 H 요 애는 이자에게 들어있는 거야. 이자에게 들어있는 거고요. 가 같은 경우에 지방인데 G 역할은 쓸개즙이야. 이게 쓸개즙. 쓸개즙이 요렇게 조금 이렇게 흐트러트려 놓는 거예요. 실제로 분해는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H가 라이페이스죠. 라이페이스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고, 요건 쓸개즙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는 녹말 틀렸네요. 다는 지방은 맞지만 틀렸네. 나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요거는 쭉 가시면 요게 포도당이 되는 거야. 포도당. 얘가 아미노산이 맞아요. 그쵸? 그래서 나의 최종 분해 산물은 아미노산이다. 틀렸죠? 소화 효소 BEH는 이자에서 분비된다. 맞습니다. 근데 이 B는 트립신이고, 요 A는 뭐라고? 펩신이고, 요거랑 요거 둘 다, B랑 이 둘 다 뭐예요? 아밀레이스입니다. 그 다음에 C는 단백질 소화 효소다라고 그냥 불러요. 원래는 펩티데이스라고 이름이 있긴 한데, 그냥 뭐 중등 과정에서는 단백질 소화 효소. 그 다음에 요거는 탄수화물 소화 효소라고 부릅니다. 자, 요렇게 이제 분해가 일어나요. 전체적으로 이제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사람의 소화기관의 일부를 나는 소장의 융털의 내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건 간이죠. 얘는 쓸개, 이자. 자꾸 해보시면 외워집니다. 이거 위. 요 융털 중에 안쪽 부분을 뭐라고 해? 암죽관이라. 암죽관. 선생님 여러 번 해서 뭐 외우고 있지만 너희들은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자꾸 써봐야 됩니다. 이 바깥의 부분은 모세혈관. 모세혈관이 돼요. 자, A에서 합성한 소화액이 없어도 지방의 화학적 소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엄청 어려운 보기인데, 소화액이 없는데 화학적 소화가 일어나나? 근데 이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합성된 소화액은 쓸개즙인데, 누차 강조하지만 이거는 지방의 소화를 어떤다고? 지방의 소화를 도와주는 거야. 도와준다. 안 도와줘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안 도와줘도. 라이페이스가 하기는 한다. 이러는 거예요. 도와주면 좋겠지만 안 도와줘도 하기는 한다. 어렵죠. 자, B에서 소화액이 분비되지 않으면 단백질의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단백질이 아니라 이제 지방의 소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저게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써 있으면 이제 완전 틀린 건데, 만약에 지방의 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이러면 틀린 거고,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좋잖아. 근데 하여튼 단백질이라고 써있으니까 틀린 거 맞죠? C에서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아니고 펩신. 자, D에서 분비된 소화 효소에 의해 분해된 영양소는 모두 E로 흡수된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 E로 흡수되는 거는 지방만인데, 지방이나 지방산이나 모노글리세리드인데 다른 애도 있으니까. 그래서 모두 E로 흡수되는 거 아니고, E에는 적혈구와 백혈구를 포함한 액체가 흐른다. 아닙니다. 암족간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고요. 적혈구, 백혈구는 모세혈관에 흐르는 거고, E에는 림프액이라고 하는 게 흐르는 거예요. 약간 좀 하얀색의 뭐 이렇게 막 기름처럼 생긴 겁니다. 자, 4번. 이제 실력 문제는 어렵죠. 실력 문제 어려워요. 자, A와 B로 이동한 영양소는 좌심방으로 들어간다. 아, 이거 어려운데. 좌심방은 아니고요. 어디 보면 되냐면, 일단 28쪽에 다시 한번 봐주세요. 자, 봐봐. 지금 여기 A가 뭐였죠? A가 이거네. 여기가 A이고, 하대정맥이 A고, 간문맥이 C긴 한데요. 여기서 흡수한 영양소는, 수용성 영양소는 간을 거쳐서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라고 돼 있어. 정맥을 통해 심장으로 이동한다. 근데 이게 폐정맥은 아닌 것 같아. 그쵸? 이게 대정맥일 것 같고, 대정맥을 통해서 심장으로 들어가면은 좌심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좌심방으로. 그러니까 온몸에서 모여진 어떤 혈액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아니네. 오심방. 내가 잘못 내겠습니다. 미안해. 좌심방이 아니라 대정맥을 통해서 가니까 오심방이죠. 오심방. 그래서 오심방으로 들어갑니다. 오심방. 자, 여기 틀렸어요. 이거 오심방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림도 잘 보면 오심방 쪽으로 돼 있긴 합니다. 여기가 지금 오심방 쪽으로 들어가죠. 오심방 쪽으로. 그 다음에 식사 후 B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포도당으로 흡수하는데 B에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B는 암죽관에서 모인 애들이 올라가는 거야. 여기에 흐르는 애는 B에는 뭐 지방이나 지방산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뭐 지방 뭐 이런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C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한다가 맞아요. 이거 틀렸고 니은 엄청 어렵네요. 아이오딘 반응을 나타내는 영양소에 이건 뭔데 얘는 녹말이죠. 녹말. 그거의 최종 분해산물 뭔데? 포도당이 C를 통해 간으로 이동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답은 2번. 2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혈액을 원심 분리를 하면 이렇게 나뉘어져요. 기억은 혈장이고, 혈장이 한 55% 정도 됩니다. 이 부피비로. 그 다음에 이게 혈구고, 혈구가 한 4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요런 게 이제 A가 혈소판, 얘는 백혈구, C는 적혈구입니다. 기억은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이거 맞아요. 영양소나 포도당이나 뭐 노폐물 등이 물에 녹아서, 주요 혈장의 90%는 물이거든요. 물에 녹아서 운반이 되는 거고, 나의 ABC는 주로 니은에 포함된다. 맞죠? 혈구 성분. 김사에게 의해 C가 붉은색으로 염색된다. C는 원래 붉은색이고 김사에게 의해서 염색되는 거는 B입니다. B. 답은 3번. 자, 6번. 정상인 철수 영희의 혈액
세제곱 밀리미터당 혈구의 개수를 비교한 것이다. 이렇게 자유 분석하는 게 또 어렵죠. 자, 근데 제일 많은 혈구가 뭐라고? 제일 많은 혈구가 적혈구. C가 적혈구예요. 그 다음에 B가 백혈구고요. 백혈구고 A가 혈소판입니다. 이게 일단 뭔지는 아셔야 되고, 자 봅시다. 철수의 혈액을 원심 분리하면 위에 있는 거에서 푸는 거구나. 기역의 부피분의 니은의 부피분의 기역의 부피 값이 정상인보다 크게 나온다. 철수는 크게 나오지는 않겠네요. 왜냐면 적혈구가 너무 적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크게 나온다. 크게 나온다가 맞네. 그러니까 지금 부피비가 니은이 혈구고 기역이 지금 혈장이네. 근데 잘 봐봐. 얘는 이제 정상인이랑 그래도 비슷해. 혈소판은. 이거 좀 비슷해요. 근데 적혈구가 작아. 그쵸? 작은 거도 이 정도면은. 그래서 적혈구가 작으니까 전체적인 값은 증가하겠네. 이거 맞네요. 기억은 맞고요. 철수는 조직세포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이 부족하여 빈혈 증세가 나타난다. 이게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적혈구가 너무 작아 얘가. 이게 빈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 빈혈 나타납니다. 적혈구가 작아서. 그러니까 뭐 머리가 어지럽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산소 공급이 잘 안되면 그렇습니다. 자, 영희는 출혈 시 혈액 응고가 잘 되지 않는다. 별로 문제 없어 보이는데 25만이면 정상범위잖아. 그쵸? 이거 틀렸고. 단지 이거 봐봐. 요거 봐봐.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죠? 2만이잖아. 이거는 8천 정도인데. 그쵸? 근데 이거는 왜 그런지 알아요? 이거 혹시? 백혈구가 정상보다 많아 지금. 이게 백혈구가 많으면 뭐 식균 작용이 잘 일어나니까 세균이 침투하면은 뭐 잘 견뎌낼 수 있다.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거꾸로입니다. 이게 세균이 침투를 하면 세균이 침입을 해서 지금 감염된 상태인 거야 사실. 감염이 되면 백혈구가 많아져요. 얘 지금 아픈 거예요. 얘 지금 감염된 거야 지금. 백혈구 숫자가 많아지잖아. 그러면 그게 좋은 게 아니라 감염돼서 많아진 거야. 지금 현재 얘는 감염된 상태야. 얘는 뭔가 세균 같은 거에. 옛날에 선생님 아들이 어느 날 막 40도가 넘어가고 이래서 병원에 갔는데 백혈구 수치를 검사하더라고. 근데 백혈구 수치가 뭐 정상보다 뭐 한 15배 많대. 백혈구가 많아진 거예요. 그게 이제 좋은 게 아닙니다. 감염이 됐다 이 소리야. 그런 거가 문제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고 답은 4번. 그 다음에 자 심장의 그 박동 과정이네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가, 다, 나 순으로 쓰는 게 좋겠네. 심방으로 혈액이 들어오고 심실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심실 수축에 의해서 동맥으로 나갑니다. 가다나 순이네. 가다나. 자 그래서 이건 일단 틀렸네요. 이제 만약에 다부터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나 가 순이 돼야 되죠. 다나 가 이거 아니야. 그쵸? 가 시기에 심실과 동맥 사이에 판막이 열린다. 아직 내려오는 게 아닌데 다 시기가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는 심실과 동맥 동맥이군요. 잘못 읽었네. 그거면 나지 나. 심실과 동맥 사이에는 나 시기에는 판막이 열리는 것. 일단 틀렸고 대동맥의 혈압은 다 시기보다 나 시기에 높다. 이게 맞죠? 동맥에 지금 혈압이 높죠. 그 다음에 이거 틀렸고 답은 1번.
자, 마지막 8번. 사람의 혈관 분포와 혈액 순환을 나타낸 것이다. 자, 봐봐요. 이렇게 도는데, 자, B 혈액은, 혈액에 대해 물어보나? 예. B 혈액은 아무튼, 뭐야? 동맥혈이 흐르는 거야, 동맥혈. 요거는 이제 정맥혈인 거고요. 읽어봐야겠네요. A는 좌심실이 열려 있다. 뭐지? A는 좌심실에 연결되어 있다. 미안해요. 좌심실이 아니라 우심실이죠. 우심실에 연결되어 있다. 틀렸고. 혈액의 산소 농도는 B가 A보다 높다. 맞아요. 지금 폐를 거쳐서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식사 후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가장 높은 혈관은 C이다. 이게 맞는데 왜 맞냐면 잘 봐. 식사한 다음에 요 포도당이 모아져서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간을 통과하기 전이지, C혈관은. 근데 간으로 가는 이유는 밥 먹고 나면 포도당이 되게 많으니까 포도당을 간에서 글리코젠이라고 하는 걸로 저장을 해. 그 다음에 나머지 포도당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머지 포도당. 그러니까 이 중에 제일 포도당 농도가 높은 혈관은 C가 맞아요. 아직 간에서 글리코젠으로 전환되기 전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C에 포도당이 제일 많은 거 맞습니다. 답은 5번. 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이제 순환기관까지 했고요. 소화기관, 순환기관 했고, 이제 호흡기관. 자, 호흡과 배설이네요. 호흡기관. 자, 호흡은, 그냥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가 다는 아니야. 사실은 호흡은 원래 그냥 호흡이라고 말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을 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호흡계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기체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이고요. 원래 호흡은 사실은 이제 세포호흡이 진정한 호흡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호흡계는 기체 교환을 하는데 관여하는 기관들의 모임을 호흡계라고 하고요. 근데 그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은 이제 코가 있고, 이 기관은 이제 공기관이죠. 공기가 드나드는 관. 그 다음에 기관지, 작게 나눠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 이런 거는 호흡계에 속하는 기관입니다. 일단은 코. 자, 뭐 입으로 숨 쉴 때도 있지만 사실 입으로 숨 쉬면 엄청 불편합니다. 그리고 코로 숨 쉬어야지. 코로 이제 들어오잖아. 그러면 작은 먼지들 같은 게 코 속에 원래 털이 있어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고 먼지 같은 거 걸러주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끈적끈적한 액체도 있고, 뭐 콧물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먼지나 세균을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코 속에 있는 털이나 아니면은 그런 점액질 액체에 걸려요. 1차적으로.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게 더 세균이나 이런 거 걸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차고 건조한 공기가 이 폐 상태랑 비슷하게 좀 만들어져요. 코를 통과하면서 적당히 데워주고 따뜻하고 습한 상태로 만들어줍니다. 코의 역할이 있죠. 그 다음에 코를 지나서 기관으로 들어오는데, 기관에는 섬모라고 작은 털들이 있습니다. 기관에는 작은 털들이 있어요. 어디 있지? 여기 있네. 기관에는 가느다란 섬모가 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점액질이 또 있습니다. 그것도 먼지나 세균 걸러주는 역할을 하고, 어떠다가
뭐 연기나 아니면 뭐 작은 이물질들이 들어오면은 되게 콜록콜록해요. 그게 내보내는 겁니다. 여기 뭐 기관 선모를 건드려 뭐가 들어와가지고 막 콜록콜록하죠. 그게 이제 바깥으로 내보내려고 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막 그런 게 많이 쌓이면 가래 같은 것도 많이 쌓이죠. 그런 게 다 몸을 보호하는 작용이고, 기관을 통해서 들어오다 이렇게 나뉘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나뉘어지는 곳을 기관지라고 해요. 기관지. 그리고 이 기관지, 미세 기관 세지까지 가면은 이 끄트머리에는 이제 폐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폐포. 이게 폐포가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처럼 되어 있어요.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그러면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냥 밋밋하게 있는 것보다 요렇게 있는 게 훨씬 표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표면적이 늘어나야지 기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봐봐요. 폐포. 폐를 구성하는 작은 공기주머니이고 3억 개나 있대. 폐. 요런 게 3억 개가 있대요. 그래서 요 지름 하나가 요 정도인데 총 펼치면 테니스장 넓이만큼의 면적을 차지한대. 우리 몸 안에 있는 폐포 이 면적이. 그렇게 해야지 기체 교환이 효과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들이 있죠. 이 바깥에 있는 산소가 모세혈관으로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폐포로 나와. 폐포로 나온 이산화탄소는 이제 숨 쉬다 보면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가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요. 이거 아주 아셔야 되는데, 폐는 근육이 없어. 원래 커졌다 작았다 하려면 이제 심장처럼 근육이 두껍게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네, 근육이 없습니다. 스스로 호흡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금 이따 설명할게.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할게. 자, 아무튼 요거 했고, 요 구조만 일단 볼게요. 폐가 있고 폐를 둘러싼 갈비뼈가 있어요. 갈비뼈에는 근육들이 붙어 있어서 갈비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갈비뼈는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고,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로막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막이 하나 있어. 횡격막이라고도 하고 가로막이라고도 해요. 요즘은 가로막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는데, 요 책은 횡격막이라고 많이 나왔네요. 하여튼, 자, 갈비뼈랑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 공간. 이 공간을 흉강이라고 해요. 흉강. 갈비뼈와 횡격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으로 그 속에 폐가 있다. 요런 구조야. 좀 특이한 구조인데, 자, 옆 페이지. 폐가 근육이 두껍게 있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두껍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이 모세혈관하고 이 폐포랑 근육이 있으면 못 지나다녀요. 근육 때문에. 그러니까 얇은 비닐막처럼 있는 거야. 그냥 얇은 비닐막처럼 있어요. 실제로. 저는 예전에 초등학교 때 개구리 해부하고 그랬던 적이 있는데, 개구리 해부하잖아요. 그러면 개구리 폐가 되게 얇은 비닐막처럼 돼 있더라고. 이게 뭔가 싶었어. 근데 그게 알고 보니 폐였어. 웃어. 네. 옛날에는 선생님 어릴 적에는 개구리 잡아다가 해부하고 그랬거든요. 논에 가서 개구리 준비물이 개구리야. 그럼 개구리 잡아. 진짜로 이렇게 해부했어요. 과학주로 곤충 말린 거 그런 거 나왔는데. 아, 그래. 여기 잘 안 보이네. 개구리 폐가 있는데, 무섭다. 근데 못 보겠다. 예. 개구리 폐는 안 나오나?
왜 이렇게 무섭지 요즘에는? 그런 거 없나? 요렇게 보면은 이게 얇은 비닐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진짜로 얇은 비닐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로 되어 있고요. 근데 하여튼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육이 있으면 기체 교환이 안 일어나요. 근육이 있으면. 근데 또 움직이기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들이마실 때, 들숨을 쉴 때,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한번 숨을 들이마셔 보시면, 이렇게 해봐. 그러면 갈비뼈 올라갑니다. 갈비뼈. 근데 갈비뼈 올라가는 건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횡격막은 내려가. 이거는 복식호흡이라는 걸 해야 돼. 복식호흡. 배를 내밀면서 호흡해 보시면 배가 내려간다, 횡격막 내려가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아무튼 봐봐. 갈비뼈 올라가고요. 올라가고 들숨입니다. 지금 횡격막이 내려가면 요 공간이 커져요. 그쵸? 그러니까 갈비뼈가 올라가고 횡격막이 내려가면 흉곽의 부피가 커져요. 요 공간이 흉곽이야. 그럼 폐를 안 누를 거 아니야, 폐를. 그러니까 흉곽의 압력이 낮아져요. 그럼 폐가 커져요. 안 누르니까. 그러면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요. 압력이 낮아지니까 여기는 이제 뭐 1기압이겠죠. 고기압이겠죠. 그러니까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들숨을 쉴 때는 갈비뼈 올라가고 횡격막 내려가고 흉곽의 부피 커지고요. 압력이 작아져서 폐의 부피 커지고 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외부에서 폐로 공기가 들어온다. 아실까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날숨 이렇게 내쉬어보시면 갈비뼈가 내려가요. 이렇게 갈비뼈 내려갑니다. 네, 갈비뼈 내려가고 횡격막은 올라가요. 그럼 공간이 적어지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갈비뼈 내려가고 횡격막 올라가고 흉곽 부피가 작아져. 그럼 부피가 작으면 압력 커집니다. 이거는 보일 법칙이죠. 보일 법칙. 1학년 과정에서 배우는 건데 압력하고 부피하고 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피가 작아지면 압력 높아지고요. 그럼 폐도 누르는 힘이 세지니까 압력 높아지고 폐 부피 작아지고, 그러면 폐에서부터 외부로 공기가 나오죠. 이게 날숨이다, 날숨. 그러니까 이거는 폐 근육이 없기 때문에 갈비뼈의 움직임과 횡격막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이제 폐가 커졌다 작았다 하는 거예요. 아실 것 같고요. 폐와 조직에서의 기체 교환. 자, 들숨의 성분은 들이마시는 숨이기 때문에 그냥 공기 성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공기 성분하고. 들숨은 78%가 질소고 21%가 산소고 나머지가 뭐 수증기, 이산화탄소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날숨은 내쉬는 거죠. 내쉴 때 이게 이산화탄소가 대부분이다 뭐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는 맞아요. 이산화탄소가 요거보다 들숨보다 날숨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죠. 그거는 맞는데 그래도 산소가 더 많아요. 수증기도 많아진 것도 맞아. 근데 질소나 산소가 더 많아. 이거 착각할까봐 알려주는 거고, 어찌됐건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아진 거는 맞죠. 많아진 거는 맞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이제 BTB 용액 실험이나 아니면은 석회수 실험이에요. BTB 용액은 노란색이 되면은 이산화탄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빨대로 부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람 입술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빨대로 부글부글 불어. 그럼 녹색이었던 애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실제로. 근데 들숨은 그냥 이거 스포이트야, 스포이트. 스포이트로 그냥 공기 있지, 여기 있는 주변 공기. 그거를 그냥 불어 넣는 거야, 그냥 이거는. 이건 입으로 불어 넣는 거고, 이거는 그냥 공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날숨은 뿌옇게 흐려진, 이 사진이 뿌옇게 흐려진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는 것은 원래는 석회수에 칼슘 이온이 있어요. 원래 석회수가 요거 수용액이야. 수산화칼슘 수용액이야. 아무튼 칼슘 이온이 있어요. 근데 얘가 이산화탄소랑 이렇게 반응을 하잖아. 물에 녹은 다음에 반응을 하잖아. 이렇게 탄산칼슘이라고 해서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게 되는 거야. 그래서 뿌옇게 흐려지는 거야. 어찌됐건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지면 뭐가 있는 거야? CO2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날숨에 이산화탄소 양이 많다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은 건 아니에요. 날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은 건 맞아. 근데 뭐 산소나 질소보다 많고 이런 건 아닙니다. 넘어가겠습니다. 48쪽. 폐와 조직 세포에서의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의 원리는 농도 차이에 의한 확산에 의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 확산이라는 게 원래 고농도에 있던 애들이 저농도 쪽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확산이야. 이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원래 여기에 모여있는 애가 그냥 냅두면 퍼져나가요. 주변으로. 그런 게 확산인데 뭐 아무튼 엔트로피 증가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긴 한데요. 자, 중요한 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된다. 자, 이렇게 돌다가 폐포 있는 데로 왔어, 혈액이. 근데 여기 이산화탄소가 얘보다 얘가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얘보다 얘가 많아. 그러면은 여기가 고농도고 얘가 저농도잖아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일어나요. 이렇게 확산. 이해 가실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확산이 일어나. 근데 온몸을 돌고 온 피는 산소가 적어요. 왜냐면 이제 산소를 그 세포에서 호흡하는 데 썼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쪽이 더 저농도야. 혈액의 산소 양이 더 적어요. 근데 여기는 고농도야.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산소가 일로 이렇게 확산. 요것도 확산, 이것도 확산.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 기체 교환의 원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농도 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래서, 폐 정맥이 산소가 더 많아진 거죠. 산소가 많아져서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좌심실에서 대동맥을 타고 온몸의 모세혈관으로 간 거예요. 근데 온몸에 모세혈관 왔습니다. 산소가 여기 많아요. 혈관에 많아요. 모세혈관에. 고농도죠. 근데 조직세포는 산소를 가지고 세포 호흡하는데 막 썼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직세포는 저농도죠.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또 뭐야?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이산화탄소가 여기 많아요. 조직세포가. 얘는 적어. 그러면 여기서는 농도 차에 의한 확산.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아져서 다시 폐로 오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져 가지고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 요런 과정으로 기체 교환이 일어납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라는 이제 이런 문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거는 다 설명한 것 같고요. 넘어가서 이제 정리한 거 다시 볼까요? 산소 농도는 폐에서는 폐포가 더 많아. 산소 농도가 고농도, 저농도. 그래서 폐포에서 모세혈관 쪽으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산소. 이산화탄소 농도는 누가 많아요? 모세혈관이 많아요. 모세혈관에서 폐포 쪽으로 확산. 이렇게 기체교환. 조직세포로 왔을 때는 뭐 여기 글씨가 써져 있네. 조직세포로 왔을 때는 모세혈관이 더 고농도야, 산소가. 그러면은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로 확산. 자, 폐포에서는 아니죠, 조직세포구나. 이산화탄소 농도가 조직세포가 더 많아요. 그러면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산화탄소 확산.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자, 학습 내용 체크. 사람의 폐는 흉곽에 좌우 한 쌍이 있으며 수많은 폐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야지 표면적이 넓어지고 기체교환에 유리하다. 숨을 들이쉴 때는 갈비뼈 올라가고, 쉬어보세요. 갈비뼈 올라가고요. 횡격막 내려가고요. 흉곽 부피 증가하죠. 변한다로 되어 있는데 증가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폐 부피가 작아지는데 폐 내부 압력이 높아지면서 숨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폐포와 모세혈관 중 산소의 농도는 폐포에서 높아. 그래서 산소는 폐포에서 모세혈관으로 확산이 됩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썼네. 조직세포와 모세혈관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조직세포가 높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조직세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합니다. 자, 배설은 다음에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암기 노트 이거 안 했죠? 예, 요것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요.